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좀 전에 제가 좀 인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막걸리 산업과 문화 발전 세미나 중에서 유네스코의 중점적인 이부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 지정한 우리 그 유네스코 추진 단장으로 우리 박성기 고문이 추진 단장으로 이제 임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단원도 모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수집하고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유네스코 세미나 주제인 만큼 우리 단장 인사 한마디 듣고 토론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어려운 단장을 맡아주는 우리 박성기 단장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막걸리 얘기를 듣고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거 예정이 없던 거 갑자기 하시면 원래 저희 그 추진단이 원래 오늘 발표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단원 추진위원 모집이 되니까 위촉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이 겹치다 보니까 다음 향후 일정으로 12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서울에서 자리를 다시 마련해서 한 더 토론을 한 다음에 그 발족식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오늘 여기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발표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다 우리 추진 단원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진짜 존경하는 UAE 대사를 모시고 오신 우리 이석구 전 대사님께서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더욱 이 추진단에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단원을 요청을 해서 발대식을 갖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산업 문화 발전 세미나 두 번째 주제. 오전에는 막걸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막걸리 유네스코 등재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세 분의 발제자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국가문화유산 기본법 제정에 따른 막걸리 유산 전략에 대해서 허건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막걸리 여행 놀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제로 우리술 커뮤니케이터 탁재영 PD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와 세계 문화를 통해 바라보는 막걸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명옥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모더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을 맞추는 건데 이미 이제 약속했던 13시 반 30분이 아니라 14시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고 제가 빨리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막걸리 산업 문화 발전 세미나는 지금 3차에 걸친 유네스코 등재 전략과 같이 물려 있습니다. 1차는 2022년 3월에 막걸리 세계화 및 유네스코 등재 전략 심포지엄을 했고요. 2차는 올해 5월에 막걸리 유네스코 공동 등재 전략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허건식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것처럼 사실은 남북 공동 등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이제 지난 세미나에서 있었는데 지금 발표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남북 관계가 쉽지 않아서 이 전략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발표자께서는 지금 이제 세 번째 세미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막걸리의 세계화 혹은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체 아우를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좀 짧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토론은 이제 박성기 단장님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허시명 교장 선생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박상빈 대표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를 할 수 있을지와 또 막걸리 산업 전체 문화 발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지
큰 틀에서 뭐 이제 막걸리 세계화가 이제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들어보고 또 질의응답도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기 조인 교수님께서는 세 번째라고 했는데 따지면 저희가 5번째입니다. 뭐 자료를 2013년 옛날에 네, 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 경희민속학회하고 함께 막걸리 유네스코 추진 처음 시작했던 게 2013년 12월 20일 1차로 저희가 토론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 뭐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미 그 시기에 북한은 2012년에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자기들 유산으로 등재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1, 2차 때는 그 당시에는 가능성 부분을 봤다 그러면은 2차, 3차 특히 올해 봄에 있었던 그 포럼에서는 정말 어떤 확실한 방향성 같은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남북 공동 등재를 갔었는데 뭐 자장 교수님, 조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남북 관계 부분에 어떤 변수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다시 조금 더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권에 있어서도 그러한 비슷한 문화를 양면되게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우리 명욱 발제장님께서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저기 준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딜레마에 있었던 부분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막걸리를 알리고 막걸리의 우수성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등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걸 통해서 막걸리의 독특함이라든가 우수성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막걸리를 세계화시키는 게 그 목적이었는데 용어부터 일단 앞에서 나왔듯이 이제 그 네팔에서는 창이라고 부르고 인도에서는 막걸리를 이제 포나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뭐 저기 대만에는 소미자니까 사오미 이렇게 부르시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의미가 좀 상당히 반감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역시 우리 허건식 교수님께서 정말 큰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막걸리라는 이름은 절대 놓쳐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막걸리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연변만 가더라도 연변 조선적 자치주의에서 막걸리를 빚고 있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달에 우리 협회장님하고 같이 그 고려인이 많이 사는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뭐 쿠무스라고 그거는 뭐 조금 다르지만 그거는 그 지역에 있지만은 그리고 고려인들은 또 역시 막걸리를 빚어서 막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 등 교포들과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유네스코 NGO로 우리가 등록을 하면서 나가면은 훨씬 더 꼭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차피 뭐 우리 단체라든가 지방자치제 이런 걸로도 되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줘서 같이 공동으로 발맞춰 나간다면은 물론 크게는 남북한이 같이 가는 것 이거는 되게 뭐 우리 세계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화를 이뤄내고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가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를 방향을 찾지 않았냐 하는 게 제일 어떤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정말 허건식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향후에 뭐 지속적으로 이런 포럼이나 이걸 계속하겠고 또 해외 사례, 유타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에 그런 분이 있는 관계된 분들을 모셔와서 이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 말씀 이후에 우리 저희가 참 우리 협회에서부터 정말 그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각국의 대사님들한테 우리나라 대사, 한국 대사님들이 전 세계 100개국, 120개국 다 가 계시는데 왜 대사님들은 우리 전통주 막걸리를 홍보를 안 하시고 와인을 홍보하시냐. 그래서 많이 싸웠었습니다. 싸우고 농식품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크레임도 걸고 했는데 뭐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전 대사님 좀 모셔서 한번 얘기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을 세계화하거나 알려나가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갖추면 되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님 좀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옆으로. 네, 네.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간 따로 하죠. 뭐. 질문도 있긴 한데 네. 제가 오후 발제 듣고의 저희 소감은 이제 국가유산과 노이와 이제 명훈 교수님의 이 여러 다른 나라의 컨텐츠와 연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얘기해 주셔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오후 토론에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갈 때의 막걸리의 컨텐츠를 어떻게 좀 더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이제 협회나 또 막걸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볼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요. 2010년, 13년에 했던 그 토론회가 막걸리 학교하고 네. 협회하고 같이 해서 10년 전에 했었고 딱 10년 됐네요. 그때는 이게 역부족이구나. 좀 더 큰 물결을 타고 가야지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깃발을 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가 막걸리를 하려고 했을 때 제주의 해녀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하기 위해서 해녀박물관에 학예사가 같이 공부했던 학예사여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해녀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연대를 하고 있어요. 박물관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막걸리는 막걸리 양주장밖에 없네요. 이제 문화유산으로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릇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또 영상 콘텐츠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아무리 무형이라고 하지만 그걸 기록문화유산으로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이제 짧은 거죠. 그 금정 산성 막걸리의 대한뉴스에 나와 있던 그 약간의 그 누룩짓는 영상 정도가 조각으로 남아 있고 훨씬 더 오래된 기록들에 대한 것들이 다 부정만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가난함 같은 것들을 그때 느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제 뭔가 이렇게 약진을 해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관점 안에서 저는 1950년대 이전에 지어진 양조장 공간에 대한 유지와 어떤 조금 더 산업적인 양조장이나 막걸리 협회나 이쪽에 종사하는 단체에서 조금 더 지목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문경의 가은 양조장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그 문경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한 5억 안팎에 매입을 하고 문화재청과 문경시가에서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제가 리모델링 하는 것에 약간의 자문을 하긴 했지만 처음 이렇게 폐허와 같은 공간에서 지금 돈을 10억을 들여서 개선을 해놓은 것들을 보고 좀 절망을 했어요. 10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말았구나. 가슴 아프다. 할 말은 없다. 이런 좀 쓸쓸함을 느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게 조금 더 예전 것들을 지키면서 뭔가를 보존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걸까? 뭐 건축하는 분들은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막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조금 그전에는 욕심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욕심을 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0억이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변하고 말았는데 문화재 담당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또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다만 이제 그 이전의 구조물들에 대해서 그래도 리스트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세기 이제 그 흔적들이고 19세기 이전으로는 고조리서 안에서의 탑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정리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학술 공모전 같은 거 공모전 요즘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해도 공모전 논문 쓰거나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독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1년이나 이렇게 미리 해서 논문들을 모아나가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화 작업인데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막걸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가 저한테 국제 막걸리 클럽은 있습니까? 그래서 없어. 한국이 다 중심인데 뭔 국제 막걸리 클럽이야. 외국에 있어야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번에도 김치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서 미국의 대학에서 막걸리 축제를 할 때도 재밌었다라는 거 같이 막걸리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현지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지금 이제 지방에서 막걸리 축제를 같이 하면서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 청주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또 막걸리 빚기가 무형문화재가 되면서 지자체에서도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지방에서 다양한 축제가 이제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더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면 해외에서도 막걸리 축제 같은 것들을 협회나 또 관계자들이 기획을 해서 함께 콜라보를 하거나 지정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조금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결국은 저는 막걸리 수출의 가장 중요한 그 씨앗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막걸리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유통업자들의 라인을 잡고 가는 것 못지않게 밑에서의 그 문화 막걸리를 알고 있는 그 소비자층이랄지 또 한국의 문화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막걸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낸다면 그 문화유산 그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상의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저기 허 선생님 박물관 얘기해가지고 옛날 생각나는데 4년대 제가 막걸리 박물관을 저희 아버님이랑 공동 운영하다가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그 아쉬움이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 자리에서 사실 어저께 그 우리술 대축제에서 대통령의 그 영예 수상자가 하필이면 또 와인이에요. 김천 와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조금 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저는 그 과거에 있었던 2010년도 초반서부터 이제 아까 저기 그 탁재영 PD님께서 말씀하신 때루와 막걸리, 때루와라는 그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 때루와 막걸리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 땡땡 양조장에서 햅쌀 막걸리를 첫 유리병에 고급스럽게 했었고 그 이후로 2010년, 11년 해가지고 햅쌀 막걸리 그 출시를 해서 전국에 있는 8도의 양조장에서 그 해에 나온 햅쌀로 해서 고급 막걸리를 해서 고급화 선풍의 그때부터 사실 연맥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햅쌀 막걸리에 대한 정부 차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정책적으로 그 홍보를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지금 그 양조장들이 이제 그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해서 다양한 양조장이 많이 되는데 저는 양조장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우선 이제 그런 햅쌀 막걸리를 출시할 때 그 같이 그다음에 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 막걸리 날 그 선포가 돼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 10월 셋째 주 목요일인가 해서 일주일 정도 해서 막걸리의 날 해서 축제를 항상 해왔는데 지금은 아마 저기 전통주 갤러리에서 소규모로 그냥 기념 행사하고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걸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진짜 막걸리의 날이라는 전 국민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그 동포들이 막걸리의 날을 제대로 선포하는 그 주간만큼은 어떤 그 다양한 축제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술 대축제에서 우리가 이제 전통주 분야의 모든 그 분야별로 그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막걸리의 날에는 대통령상에 범하는 어떤 큰 상을 그때는 그 분야를 따로 별도로 해서 대통령상을 시상하고 그 본상을 따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은 더 알차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막걸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는데 대통령상은 과실주나 다른 약주나 증류소주가 됐을 때는 이 막걸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아까 여기 타이틀이 있지만 국주로서 어떤 그런 자부심에는 좀 미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또 토론자로 해서
의견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2010년도 자꾸 옛날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걸리 붐이 한창 일었을 때 막걸리를 테마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어떤 그 영화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그 2020년 이후로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막걸리를 소재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가 사실 이제 고양시에서 이제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막걸리 축제를 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됐습니다. 그 지역 축제로서 그나마 많이 잡혀서 적극에서 많이 관심 갖고 오시는데 다행히 1년 전에 그 단편 영화를 누가 제작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고향 막걸리를 사수하라 이런 그 지금도 웨이브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산으로 그 블랙 코미디를 해가지고 그 박통 막걸리를 사수하라 이런 식으로 두 타이틀을 해가지고 영화 제작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생각하기에는 이런 막걸리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K 콘텐츠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그 웹툰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같이 교류를 좀 많이 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막걸리의 고대사, 그다음에 근대사, 현대사 이런 타이틀을 줘서 공모전을 한다던가 해서 어떤 그 젊은 세대들과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저희가 이런 그 막걸리에 관한 스토리를 갖고서 어떤 그 영상물 제작까지 된다면 굉장히 효과는 빨리 파급적인 효과를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 이석구 전 대사님께 한번 세계화 막걸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세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외에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라실까? 저기 있습니다. 네, 그 작년도 재작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대사 마치고 귀국해서 현재는 연세대학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학생들 글로벌 인재대학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막걸리 제가 이렇게 막걸리하고 관련된 건 우리 이제 박성기 유네스코 추진 단장님하고도 같은 가평 지역에서 한 2년 이상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평 사랑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이 맺어졌지만 그 전서부터 이렇게 연계해 보니까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실은 술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작고하신 부친께서 우리 한국에 이제 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주주협회 그 협회장도 하시고 해서 조금 저도 이게 막걸리와 같이 술 문화와 같이 이것도 좀 연계가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있는 대사들 입장에서 보면 술을 또 해외에서 수입해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뭐 와인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접대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막걸리를 이렇게 사서 먹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팔지는 않고 다행히 이제 뭐 우리 가평 단막거리에서 이렇게 캔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걸로도 이렇게 하는데 실은 한국에 보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막걸리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에 파전 한 잔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막걸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까 우리 한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의견 제시한 사항들을 집약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다. 이게 마유주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매사냥 등재되어 있는 거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막걸리가 우리만 이렇게 쌀로 빚은 술,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면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나라도 많이 있고 일본도 아까 그 도브로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니코리슈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 막걸리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굳이 맛골이라 그러거든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쉽게 막걸리라고 하는 게 일본에도 이제 확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탁주를 같이 쌀로 빚는 탁주를 만드는 나라를 묶어서 함께 가기 위한 전략으로 짤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 갖고 있는 막걸리 빚는 과정, 한국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것들 좀 부각시켜서 우리나라들의 콘텐츠를 좀 더 부각시킬 것인지, 몇 가지 이렇게 이런 걸 비교해서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얼마만큼 많은 나라를 품고 갈 것인가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함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발제자께서 말씀해주신 그 NGO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일말의 이제 공감을 갖고 있지만, 지난번에 제주도의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까지는 실은 우리 민간 계층에서 놀랄만한 한 사람의 역할도 있었어요. 실제 본인의 주소지를 제주도로 옮겨서 제주도의 해녀 사진을 1년 내내 찍었습니다. 원래 그 제주도에서 이제 외지에 대한 터부 이런 게 강해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이렇게 터부시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제주도로 아예 주소지를 옮기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1년 동안에 제주도 해녀의 문화를 찍어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제주 해녀가 갖고 있는 이런 콘텐츠가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우리 막걸리 문화도 이것이 단지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했던 여러분들 얘기했던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 또 한두 명 집요하게 막걸리 빚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막걸리 문화를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막걸리만큼은 반드시 세계 무형문화재 무형유산으로 우리가 등재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되겠다는데 전체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미래에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준비를 충분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서 뭐 발제자나 토론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 남동현 사업국장입니다. 이 일을 또 행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NGO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가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더욱 저는 지역 사회가 우리 막걸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그 지자체들과의 우리 전체가 한국막걸리협회에 하는 우리 전체 양당을 있는 기관들이든 연계를 가져야겠는데, 이번 저희가 청주에서 대한민국 막걸리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면서 지역 예산을 받다 보니까 타이틀 자체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못난 김치 페스티벌로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이 도움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야 정부와 또 우리 단체와의 이 교섭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허건시키신 말때 좀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의 어떤 역할과 또 NGO 단체라면 NGO 단체가 국가적인 어떤 그 좀 포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자체와 어떤 특정의 협업을 통해서 정부를 끌어내고 국제적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성이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NGO 하려면은 뭐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좀 나서주면 좋죠. 근데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장이 바뀌면 그다음에 무조건 없애버려요. 충주가 20년 동안 해서 유네스코 국제기구 들어오고 다 해놨는데 자체장 바뀌니까 공원도 없애버렸어요. 10만 평 공원도, 박물관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이게 야 이건 아니다라고 지역민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강릉에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자체하고 일을 많이 해봐서 한 30년 넘게 이렇게 이 관련돼서 해보면 군 단위가 제일 많아요. 군 단위가 응집력이 제일 좋습니다. 인구 4만에서 6만이 지역 응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충주 같은 데는 한 24만 되거든요. 파가 4파로 나눠져 있어요. 뭉칠 땐 3파 대 1파예요. 이런 식의 이제 근데 지자체 아마 잡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자체에서 분명히 막걸리 같은 경우 산업이 있단 말이죠. 함부로 못 없애죠. NGO를. 그 산업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무형유산만 있는 곳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때 정부에서 DJ 정부 때 그 한국 방문회 때문에 그 각 지자체의 세계 축제를 심사를 해가지고 선별했어요. 그때 머드 축제니 뭐 안동 탈 축제니 이게 지정이 된 거거든요. 무술 축제 이런 것도. 근데 그것도 이제 정권 바뀌니까 흐지부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제 막 키우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 막걸리 같은 경우는 산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쉽게 버리지 않을 거다. 일단 지자체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 뭐 가평 막걸리가 있으면 저쪽 어디야 진천 막걸리하고 싸움을 붙이든 해서 이거 이렇게 갈 건데 어느 지역 할래 해가지고 NGO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막걸리 축제도 상설 축제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도는 것보다는 도는 거는 도는 거고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못난이 뭐 김치 때문에 못난이 축제를 갖다 넣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그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좀 협회에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청주, 뭐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못난이 뭐 이런 거 넣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이제 갓김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히 명칭을 좀 부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명칭에 대해서 유치도시에서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라는 이름은 꾸준히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NGO는 사실 지자체를 잡고 하면 편하긴 합니다. 추천은 군 단위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중장기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면 뭐 인력 관련돼서도 공무원도 파견하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끼리 경쟁을 좀 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자체의 지금 뭐 육성과 관련된 이거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그거와 관련된 또 축제를 하나 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여러 개의 그 무형유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탈축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단체장이 바뀌면서 NGO를 갖다가 날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탈 같은 경우 중국이 굉장히 한탄스러워하거든요. 자기들은 탈이 수백 개인데 그 탈 몇 개 갖고 돼버렸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그 탈 NGO를 그럼 중국이 가져가라. 이제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그 안에서. 무술도 마찬가지고. 무술도 중국하고 일본을 제껴놓고 치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일본하고 중국이 난리가 났는데 여기 지자체 날리니까 정부도 지자체에서 하는 애 날리는 거죠. 그러면 그 NGO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중국 니네가 가져가. 중국은 좋다고 가져가. 주면.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지금 막걸리는 산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탈하고 무술은 산업하고 연결이 안 돼요. 지역 도장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유네스코와. 그런데 막걸리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막걸리도 산업체에서 우리 유네스코 되나 뭐 되나 뭐 매출이 똑같아. 근데 그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이제 또 북틀 수도 있죠. NGO가. 그 돈 그냥 우리 업체한테 줘. NGO에다 예산 편성하지 말고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NGO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자립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막걸리협회에서 각 회원 단체들이 상품을 쓸 때 유네스코 쪽에 아까 이야기했던 유엔에서 추구하는 거 뭐 이런 노건을 해서 경쟁력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막걸리는 제가 봐도 지자체하고 해서 NGO 만들어도 지금 다른 NGO와 달리 뭐 다른 나라로 가거나 핑계 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헷갈리면 한번 우리 송 국장님께서 지자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지자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뭐 물론 우리 흑원식 우리 교수님 저희 추진 단원 맡아주시기로 하신 거죠? 저기 교수님 저희 추진 단원 허락해 주셨던 거죠? 위촉. 네. 저쪽에도 되고 이쪽에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막걸리만 좋아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걸리 쪽 물론 산업계이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개인적 리스크가 일정 리스크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가평을 봉하지 않습니까? 정부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회치까지 했는데 분도 바뀌고 이러니까 바로 그냥 예산 안겨버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지자체라고 같이 한다는 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제일 크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는 막걸리는 더 다릅니다.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해서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에서 한다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는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맞지 않고 우리는 협회가 있고 한국 막걸리 협회가 있고 이게 곧 세계 막걸리 협회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 그러면 우리 협회에서 전임 회장님과 우리 회장님께서 크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조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저희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를 같이 연계하는 부분에 너무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고 여기 나왔던 대로 이게 뭐 국제적인 NGO 단체와 접촉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추진단 내에서 사무국을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하고 있는데 전 지자체에서 잠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나는데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쌀 소비하고 매칭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2번, 3번 토론회도 했었고 쌀 소비 촉진과 그것은 이제 거의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통주, 지역 특산주랑 같이 결부해서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생산자와 양조장과의 연계. 그래서 이게 쌀 소비하고 매칭이 된다면은 사실 경기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달에 막걸리 축제했는데요. 지역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사은품을 고양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캔에다가 햅쌀을 줬는데 그 캔이 딱 4공기 나와요. 450g. 그래서 이제 막걸리 산업은 이 쌀 어차피 주 재료가 쌀이기 때문에 지역 쌀과 각 해당 그 지역의 햅쌀이 나왔을 때 뭐 증정품 이런 행사를 한다던가 그런 모든 지자체에서 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막걸리와 같이 연계하는 이런 행사나 이런 프로모션 행사는 굉장히 바뀔 것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내년서부터는 그 양조장 협의회에서 고양시 혹은 경기도 양조장 협의회를 단체를 만들면 고양시에서는 기본적인 예산을 충당해서 진행을 해주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저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장이 여러 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6년 정도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정치색들이 강하셔가지고 한번 저희가 행사를 하면은 이틀 동안 하는데요. 거의 뭐 2만 명, 3만 명 정도가 응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야 이거 예산 별로 안 줬는데 이렇게 많이 와? 뭐 이런 식으로 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특화된 이런 시도가 있다면 굉장히 호응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질문이 아까 있으셨는데. 괜찮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오전에 토론자로 있다가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한국 막걸리가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면 전 세계에서 한국 막걸리라는 걸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근데 그런 인식을 하려면은 무한한 수출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이 막걸리에 대한 맛을 보고 일단 맛있다는 느낌과 그런 걸 와인처럼 평소에 그냥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수출을 하려면 아까 오전에 어떤 카테고리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테고리 문제성은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 막걸리 협회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추진하자고 바꾸자고자 할 때 과연 이게 바뀌어지겠느냐? 그거는 굉장히 힘들다 생각하고 다른 주류 협회나 이런 거를 연합해서 정부하고 협력해서 전 세계에다가 정부 차원에서 그런 어떤 작업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2011년도 막걸리 공장을 거기 현지 공장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라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들어가냐면 제수할 때 비어로 들어갑니다. 공으로 썼으니까. 근데 판매는 라이스 와인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와인으로 수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조와 판매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판매 자체가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막걸리라면 사케는 우리나라 청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사케 우리나라 청주로 판매가 되고 뭐 소주는 별도로 위스키나 아니면 보드카나 이런 쪽으로 되지만 막걸리 카테고리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거를 전 세계에다 만들어줘 놓고 법적인 어떤 거를 만들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막걸리가 세계화를 하고 그다음 유네스코 어떤 이런 긍지를 가진 어떤 막걸리가 유네스코 등록이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고 하는데 세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거는 등록이 가능하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품질과 오전에 효소의 어떤 개발 그리고 맛의 다양화, 고급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병행해서 그런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회들이 막걸리뿐만 아니라 이런 주류협회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런 카테고리의 문제, 한국의 술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질문을 거기에 대한 보론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 먼저 하시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토론할 때 발제를 할 때 전 세계적인 어떤 언트랜스페런트 브루드 드링크에 대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가로치고 막걸리 또는 가로치고 탁주로 그 명칭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명옥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 이제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탁주에 대한 어떤 전국 유통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확립한 나라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명칭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가야 될 것 같고 단편적으로 제가 그런 걸 느꼈던 어떤 장면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네팔에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팔의 그 동네 그 이제 저희의 이제 제가 네팔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분의 손자가 성인식 비슷한 걸 해가지고 굉장히 산골 마을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부모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일이 잔치니까 오라고 선물을 줘요. 그럴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금 명욱 교수님 말씀드렸던 창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이제 그 네팔의 탁주인데, 그래서 이제 저의 그 네팔 여동생이죠. 그 아이의 엄마랑 이제 같이 그 거의 이제 언덕배기에 앉아가지고, 안나푸르나 언덕배기에 앉아가지고 네팔 탁주를 먹는데, 그 어머니는 일본에서 11년을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일본 가 있을 때 이 네팔의 창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일본에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내가 먹었다. 그걸 떠듬떠듬 일본말로 하는 겁니다. 저한테 네팔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마코리, 마코리, 나노가 마코리 됐으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본 거 아니다. 우리 그 한국 거다라고 제가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만큼 이게 보여주는 건 아시아 전반의 탁주에 대한 그리움과 어떤 그 문화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걸 일찍 산업화시켜서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었던 게 우리나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막걸리 또는 맛코리 또는 탁주 이런 명칭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계기관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카테고리는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유네스코 등재돼서 카테고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이거 술인데 카테고리 없는 거야, 이런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장이 없고, 또 많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야 유네스코에 등재된다. 천만에요. 이거는 유네스코는 보호 가치가 있거나 문화적 가치가 있어요. 대중화하고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는 그 다음에 문제고, 이제 지정된 이후에 이 문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이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없어도 되고, 오히려 등재되면 카테고리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다 잘 해주셔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사냥,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우리가 등 떠밀려가지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인데, 결국에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막걸리가 맛있어야 되고 또 뭐 세계 사람이 다 먹어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같이 배경은 달라도 이 쌀로 빚는 술, 탁주, 이것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전통, 기술을 이런 함께해서 유네스코에 그것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다 이렇게 언급했던 거지만 이게 지혜를 끌어모아서 하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저 한마디만. 네. 예. 한마디도 안 해서 앞에 앉았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발표 자료를 위해서 여러 그 자료를 찾아보고 진행을 했는데, 외국의 막걸리와 유자사를 보면서 한국인들이 쓴 리뷰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나라에도 막걸리 비슷한 게 있었네, 우리의 고유한 것이 아니었네, 막걸리에 대해서 좀 실망이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이제까지 막걸리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유산이고 우리의 헤리티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쌀을 농경으로 삼는 민족들에게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로 인하여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허건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혜를 끌어내서 일단은 등재가 되면 다 됩니다. 등재를 최우선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지난 우리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기원이
계속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지금 뭐 2년에 하나씩 등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20년이 걸릴지 6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남북 공동 등재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냈다가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어려우니 다양한 시도를 이제 모색하는 자리가 됐는데 그 오늘 이렇게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최시민 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고 유산들을 만들고 박물관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한다는 것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드는 생각은 우리가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막걸리가 한때 뭐 80% 점유율을 차지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 초고량으로 좀 더 대중적인 술 아까 뭐 허연식께서는 대중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고 지켜져야 될 가치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유네스코 등재와 별개로 우리가 세계화를 위해서 이제 내실을 다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세계에 좀 막걸리를 알리는 일들과 또 우리 내부에서 그런 컨텐츠 문화를 지키는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협회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협회는 제 생각에는 막걸리 협회는 80%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자국민들이 더 막걸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컨텐츠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하는 일들은 다 같이 이제 공동으로 모여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긴 시간, 오전도 있었고 오후가 세미나가 있었는데 막걸리 산업 문화 발전 세미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